안녕하세요. 뉴빌드 남경엽 대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공사를 완료한 40평 아파트에 대한 랜선 투어인데요. 여기 이 현장에 대한 포인트는 주방에 대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거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요리를 되게 좋아하셨기 때문에 주방에 대한 레이아웃을 조금 많이 바꾸길 원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포인트 하나. 두 번째는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은 하는데 그러면서 포인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고객님께서 비스포크 냉장고를 선택하셨는데 거기 컬러가 냉장고, 냉동고, 김치 냉장고 3개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컬러를 약간 딥블루 컬러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컬러를 주방에 대한 하부장과 매칭을 시켰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 같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뉴빌드. 자, 이게 기존 평면인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판상형이나 타워형의 평면하고 좀 다르죠. 예, 이게 주복 현장인데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세대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매스가 나오게 됐는데, 자, 그럼 일단 현관부터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야, 지금 이미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뭐 어떻습니까? 정말 그 옛날 형태, 정말 지긋지긋한 체리색, 벗어나고 싶은 체리색, 그런 체리색 형태로 돼 있고, 바닥도 보시면요, 비싼 자재예요. 이게 천연석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천연석과 그다음 디딤석도 천연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너무 올드하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큰 틀에서 보면 일단 첫 번째 신발장 완전히 교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현관의 바닥에 대한 대리석을 철거하고 설치를 하는데, 고객분께서 대리석을 요구를 하셨어요. 요새는 사실 대리석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적은데 대리석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자재가 또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중문. 지금 기존에도 중문이 있잖아요. 이 중문도 너무 올드한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현관 신발장 같은 경우는요, 신발장에 대한 가구 마감재는 신발장 단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주방 가구에서부터 이어져오는 그 형태가 신발장으로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방에 키 큰 장이 화이트한 느낌으로 페트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발장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했고요. 바닥 같은 경우는 대리석을 원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대리석이 자재가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제안드렸냐면 접합 대리석 타일이라는 걸 제안드렸어요. 접합 대리석 타일이라는 게 뭐냐면 타일 위에 9mm 위에다가 대리석을 한 3mm 정도 얇게 슬라이스를 쳐서 접합해서 만든 타일이에요. 그래서 접합 대리석 타일이라고 하는데 두께가 한 12mm 정도 되거든요. 이 자재는 타일과 같이 시공이 되는데 겉으로 표면으로 보면 대리석인 거죠. 그래서 가격도 싸고 시공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 자재를 제안을 드렸는데, 이 4개의 자재 중에서 고객님께서는 델리카토 브라운이라는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문인데요. 요새 중문 같은 경우는 밝은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하시죠. 그래서 여기 공간 같은 경우는 삼연동하고 여다지 중문이 2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고객님께서 여다지 중문을 선택을 하셨었고, 유리는 이런 모양이 바로 모루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모루유리 이렇게 엠보처럼 이렇게 보글보글 이렇게 하면서 단면이 형성되어 있는데, 요게 반대쪽에 있는 게 비치면서도 불투명한 형태거든요. 최종 선택하신 거는 화이트 프레임의 모루유리로 하는 걸로 결정을 하셨죠. 자, 다음은 거실로 가볼 텐데요. 보시는 사진처럼 올드하죠. 기존에 있는 마감재가 보면 너무 다양합니다. 뭐 타일도 있고 벽지도 있고 필름도 있고 너무 많아.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금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고, 거실 같은 경우는 요새 고객분들께서 타일을 많이 선호를 하세요. 근데 타일을 선호할 때는 일단 가장 큰 거는 비용적인 부분 선택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타일을 선택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싱처럼 매끈매끈한 타일보다는 포셀린 타일처럼 약간의 러프하고 논슬릭 기능이 있는 제품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폴리싱 타일 같은 경우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애들이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왔을 때 발에 물기가 좀 있을 때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셀린 타일을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보는 사진처럼 몇 가지를 제안을 드렸는데요. 보통 우리가 볼 때 모던하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약간 밝은 계열로 가는 경우와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님께서는 지금 좌측 맨 상단에 있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또 실링팬을 설치를 했는데요. 실링팬은 보면 최근에 에어라트론하고 루시에어 2가지 제품을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택하는 거에서 정답은 없어요. 다만 루시에어하고 에어라트론 자체는 사이즈가 좀 달라요. 높이가 좀 다르거든요. 실링팬 같은 경우는 다 단독으로 영상을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단독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 현장에서는 루시에어 제품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고객분이 선택하신 거는 화이트하고 오크가 섞여 있는 이 제품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링팬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링팬 자체를 설치하려면 천장에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 천장에다 붙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정이 실링팬의 무게를 감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를 필요해야 되냐면 보강 작업을 필요해야 됩니다. 실링팬을 설치하기 위한 보강판을 작업해야 돼요. 보통 합판으로 많이 하는데 한 400에 400각짜리 사이즈로 보강을 하면 뭐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작업하실 때 직용으로 하시는 분들 특히나 목공한테 이야기하셔서 필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 인테리어 한 집에 갔을 때 비료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거실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거실 벽면에. 그걸 교체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정말 오게 튀잖아요. 그래서 교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필히 하나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현관에 있는 디지털 도어락과 열림 기능이 되는, 연동이 되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외부에 사람 오거나 할 때 안에서 문 열림 버튼을 월패드에서 누르게 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조건 월패드하고 디지털 도어라고 호환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품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1차적으로 어디다 확인하면 되냐면 관리사무실에 물어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월패드를 바꿀 때 호환이 되는 디지털 도어락을 바꿔라 라고 하는 부분도 꼭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주방인데요. 주방은 보시면요, 평대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리고 모양이 어떻게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안에 있는 공간 자체도 수납도 별로 안 되고 조리대의 동선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들어가는 요거 뭐 이렇게 약간 파티션처럼 이렇게 유리 파티션 있잖아요. 이거는 뭐 해파리인가요? 이 부분 완전히 변경하기로 했고요. 또 보조 주방이 있는데요. 수납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세탁기 하나 있고 수납장 같은 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수납을 강화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변경했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요 밑에 지금 발판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그 우리 그 손빨래 할 때 옛날에 그 뭐죠 이거 이렇게 빨래판. 최근에 우리 리모델링하면서 빨래판 본 게 되게 오랜만이라서 뭐 없는 게 낫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을 했는데 먼저 주방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왼쪽이 변경 정도면이고 우측이 변경 후도면이에요. 형태적인 부분부터 변경이 됐어요. 일단은 쿡탑 자리가 디귿자 형태로 빠지면서 요쪽으로 위치를 이동했죠. 그리고 개수대도 왼쪽으로 약간 이동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디귿자 형태를 만들면서 식탁이 좌측에 있었는데 디귿자 형태, 아일랜드 형태로 빠지는 그쪽으로 식탁을 붙였죠. 수납이 워낙 부족했기 때문에요. 수납 자체를 이쪽 부분에 길게 배치하면서 비스포크 냉동 냉장고, 김치 냉장고를 연달아 넣었죠. 그리고 보조주방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터닝도어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그 터닝도어를 설치를 할 때는 보통 외기에 있을 때나 보일러가 있을 때 터닝도어를 설치를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일러도 없고 보조주방에 바로 외부창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벽체를 조금 더 길게 하면서 세탁기를 위치 이동을 하고 서브 키친을 조성을 하면서 수납을 강화시켰고 세탁기를 최대한 벽 쪽으로 붙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세탁기 위치를 벽 쪽으로 더 밀기 때문에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공용 욕실인데요. 기존에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욕조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셨어요. 보통은 욕조를 샤워 부스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둘 다 샤워 부스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용의 샤워 부스 형태를 욕조로 변경해 달라고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욕조를 샤워 부스로 변경한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수구 라인이 별도로 하나 더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욕실 같은 경우에 배수구가 일반적으로 샤워 부스 안쪽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하나 있는 경우라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욕실에 배수 라인을 하나만 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욕조를 만들게 되면 욕조를 위한 배수구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배수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수구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샤워 부스로 들어가 있는 샤워 수전이 욕조로 바뀌게 되면 사이즈가 바뀝니다. 샤워 수전 같은 경우 높이가 대략 900에서 1000 정도 높이인데 욕조 수전은 한 650 정도거든요. 그럼 그거를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설비적인 부분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욕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샤워 파티션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샤워 파티션이 되는 걸 샤워 부스 형태로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고객분께서는 수전과 액세서리들을 모두 무광으로 요청을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유광으로 많이 하죠. 근데 유광으로 했을 때 물때 끼는 게 조금 유광이 잘 보여요. 물론 무광이 요새 좀 대세가 더 이쁜 것도 있지만 유광보다는 무광이 물때가 좀 덜 껴 보이거든요. 다만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제안 드렸던 건 뭐냐면 폰타나하고 더존테크의 제품들로 제안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광 제품에서 제안을 하는데 보통은 더존하고 폰타나 제품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두시고 관련된 거 검색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간별로 변경을 시켰고요.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관으로 들어와서 주방, 보조 주방 쪽 꺾이는 부분 이렇게 연출이 되고 거실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변경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새 인테리어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조명에 대한 계획이죠. 조명 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명 계획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노란색이 정구색이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주백색, 그리고 파랑색이 주광색입니다. 우리가 침실 같은 경우는 밝은 게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집구동을 단다라고 하면 주광색을 많이 하고요. 다운라이트 형태 주백색을 많이 하고요. 간접등은 정구색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조금 아쉬웠던 게 있어요. 현장을 하면서. 그게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이 간접등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연출을 하려고 했냐면 이런 식으로 간접등을 연출하려고 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복도 거실 쪽으로 쭉 이어지는 면 자체가 간접등으로 연출이 되면 라인이 되게 이쁘잖아요. 그리고 무드등으로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계획을 하려고 했으나 설계 단계와 공사를 들어갔을 때는 차이 나는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좀 됐냐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냐면 배관 라인이 들어가요. 간접을 들어가는 그 부분, 간접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 천정에서 최소한 100mm 정도, 10cm 정도를 위로 올려야 되는데 위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배관 때문에. 자, 그래서 디자인을 좀 변경한 게 이런 식으로 라인 조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인 조명보다는 이렇게 간접으로 갔으면 훨씬 이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또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지만 이렇게 고객분들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게 됐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지나 여기 보시면 이제 주방으로 들어간 형태가 되는 거죠. 디귿자 형태로 주방을 변경을 시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느낌으로 완료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료됐는데 공사 완료된 사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입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한 느낌이죠. 가구는 화이트 패트로 마감을 하고요. 하부에는 일상화 신발을 수납할 수 있게끔 25cm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접 조명을 넣었고요. 바닥은 접합 대리석 타일인 델리카토 브라운 제품으로 들어가고 신발장 반대쪽은 대형 전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문은 비대칭 얀개 여다지 도화로 설치를 하면서 화이트 프레임의 모루 유리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복도인데요. 복도 형태가 꺾이는 형태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저기 있는 저 라인 등, 요게 원래 간접등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도화는 9mm 슬림 도화로 했고 바닥 마감은 약간 그레이시한 느낌의 타일로 마감했죠. 요게 거실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됐고요. 요거는 조명을 다 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불 다 꺼놓은 요 느낌이 좀 좋기는 한데 뭐 어떠신가요? 주방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출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와인셀러가 밑에 들어가고 비스포크 냉동냉장 김치냉장고가 들어가는데 여기 보이는 제일 좌측에 있는 비스포크 냉장고의 도화 컬러가 주방 가구 하부장 컬러와 유사한 딥블루 형태의 컬러로 연출했습니다. 보조 주방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 주방으로 나가는 형태의 도화가 지금 이렇게 도화죠. 그냥 봤을 때는 가구 도화로 닫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을 열면 어떻게 된다? 보조 주방으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용 욕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샤워 부스 형태를 욕조로 변경한 형태. 안방 욕실도 공용 욕실과 비슷한 형태지만 샤워 부스가 있는 형태로 연출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송파구의 공사 완료한 49평 아파트 랜선도 잘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인테리어 마감에 대한 거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마감을 선택을 하시면 되지만 구조적인 형태의 레이아웃 변경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비에 대한 부분, 전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배관 배선들이 다 만져져야 되기 때문에 요것들은 특히나 다 전문가들과 상의를 잘 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더 남경엽 대표였습니다.